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이며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 또 조금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네. 명확하게 어떤 예시가 딱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월 이자의 이상이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그 이커머스 이야기 아니고요, 또 그래도 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소사장 소피아 채널에 예, 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투트랙 구독자분들에게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사장 소피아라고 합니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기업은행에 4년 근무했고 나와서 이제 재테크 책을 우연히 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 후에 이제 본의 아니게 계속 작가 뭐 강연도 하고요. 중간에 사업도 하고요. 투트랙 채널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정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구상하고 시도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됐건 제가 이것저것 혼자 여러 가지 유튜브 뭐 강연, 경매, 재테크, 여러 클래스 뭐 이런 도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그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소 사장님 채널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이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지금 벌써 뒤돌아보니까 영상 거의 한 600개 정도 올렸고 대단하시다. 네, 4년 넘게 저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워낙 컴맹인데다가 워낙 뭐 네. 생활에 워낙 장비가 허접하게도 하니까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많이 용기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감사해요. 제가 뭐 소 사장님보다 잘할 거다 뭐 이런 거보다는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네. 되게 재밌다, 별 주제 아닌데 되게 말씀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보통 중간에 보다 끄잖아요. 근데 전 그렇군요. 쭉 보고 재밌네 막 이러면서 예. 계속 올라오는 것마다 봤던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아요. 저는 제가 책을 지금 이제 4권이고 다음 달에 한 권이 다 나와요. 진짜요? 그럼 이제 5권인데요. 하시네요. 근데 저는 네. 제가 되게 능력이 있어서 5권 썼다고 생각 안 하고 대표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사람마다 살아오잖아요, 인생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최소한 10권은 이렇게 컨텐츠로 정리를 해서 책을 낼 만큼의 컨텐츠가 들어가 있다고. 누구나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한 권씩 빼갖고 저는 그냥 만든 것일 뿐이고, 누구는 그거를 블로그로 쓰시는 거고, 누구는 유튜브로 하시는 거고, 누구는 그냥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고, 경험으로만 하시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 쪼개서 하나씩 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니까 더 많은 분들도 시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우리 소 사장님, 네. 현재 무슨 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수익을 기반으로, 그죠? 수익이 되어야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다 그렇지 편하게 않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돈 되는 일만 돈 말씀해 되는 주시려고요. 돈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 우선은 책을 쓰니까요. 네, 작가님. 네, 책으로 해서 돈을 인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그죠? 그건 제가 계속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있고,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경매 수업이나 자기개발 과정이 만들어서 라이브로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건 온오프라인이고, 누가 저를 불러서 가서 하는 강연 수익이 있고,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5개일까요, 그게? 되게 많네요. 예. 네.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고 계신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요즘 일단은 육아는 좀 예전처럼 이렇게 빡세진 않잖아요. 아니, 방학이에요. 아기가 방학이요? 없으시죠? 저 애가 셋입니다. 아기 셋이세요? 예. 그러세요? 네. 부자시네요. 10살, 6살, 4살이에요. 저는. 그러세요. 죽습니다, 집에 가면. 지금 방학이잖아요. 지금 죽어요, 진짜. 집에 그렇죠. 가면. 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방학 기간에는요,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반으로 줄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고요. 평소에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이 있고, 예, 그리고 중간에 유튜브 하나 정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수익이랑 연결되지 않은 그런 헛짓거리 같은 도전도 많이 하죠. 아유, 그게 다 미래를 위한 포석. 그렇죠. 어떻게 네.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또 생각도 해보고 시도도 하고 이러고 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규칙적이지 못해요. 그게 제가 올해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제 루틴이 빡세지 않아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네. 저희 채널에 생각보다 경단녀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육아를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꽤 온라인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의 거의 40% 이상이 맞아요. 35세 이상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는 그 외로웠던 점이 뭐였냐면 돈은 벌고 싶지만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무지 컸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저는 어린이집도 안 보냈었거든요. 첫째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보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찾아보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경단녀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유튜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가 이제 떡상이 됐죠. 되게 잘 됐죠. 네, 그래서 엄청 잘 되셨죠. 그쵸. 잘 됐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유튜브 덕분에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저의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아이의 육아가 우선 1번이고 그 다음 순위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순위가 바뀌었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막 저보다 앞서서 막 이렇게 이제 새치기가 아니죠. 역전해서 추월. 단어. 추월. 저를 추월해 가시는 많은 분들을 계속 보면서 네.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어도 다시 아이들을 보면 내가 지금 얘네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회사를 키우고는 덜해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제일 큰 투자입니다. 맞아요. 자식 그렇다고 투자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단녀 분들이나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저처럼 아이를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저의 모습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극이 많이 돼요. 네, 보면은 네, 진짜 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데 네. 뭐 이게 지금 돈이 당장 되는 건 아닐지라도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네. 이로울 텐데. 네. 예. 생산자가 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만 하시다가 이것이 생산자로 바뀌는 거는 빨리빨리 시도를 하시고 영원이라도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뭐 동네에서라도 독서 모임이라도 시작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는 연습을 하시면은 그게 나중에 정말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영원에서 10,000원만 벌면 처음부터 10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10만 원 금방 벌고 10만 원 벌어보면 100만 원 만들 수 있고 100만 원 만들면 1,000만 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그 1이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유형으로 바뀌는 게 어렵지. 그거 방법만 익숙하시면 스케일만 이제 키우면 되니까 요거를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크게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작게 0에서 바꾼다는 거, 그 관점으로 좀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바로 초장부터 해주시네요. 제로 네. 투원.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근데 또 육아까지 또 욕심을 또 갖고 계세요. 육아 네. 중요합니다. 육아 너무 저에게. 중요하죠. 네. 네. 현재 월 평균 수입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불규칙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 제로예요, 진짜로. 제로고요. 많이 벌면은 한 2, 3천도 벌 수 있어요. 와, 이거 너무 편차가 큰데요? 네,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 작심을 하고 뭔가 이번 달에는 돈을 해야 돼. 네. 약간 좀 마음을 먹으면 금방 1,000, 2,000을 오. 만들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오늘은 뭐 무기력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몸이 아프거나 뭐가 뭐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 그 당시거나 뭔가 내가 하려는 게 탁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정말 뭐 20만 원, 30만 원? 0은 아니겠네요. 그쵸? 유튜브 수익이 있긴 하니까. 그쵸? 네. 근데 영은 아니고. 소 사장님은 네. 유튜브 때랑 지금 이렇게 제가 실제 배웠을 때랑 네. 똑같으세요? 똑같죠? 네, 네. 다들 그러세요. 텐션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아,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좋다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아니요, 목소리만 높지 텐션이 되게 바닥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20대 때 진짜 텐션이 좋았어요. 지금도 통통 좋으세요. 쳤었거든요, 진짜로. 그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아이돌이나 통통 튀시는 분들 보면은, 나는 이제 40대라서 안 되는구나, 저 텐션이 안 나오구나 이러는데 감사하네요.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셔서 희망이 보입니다. 너무 좋고, 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되게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칭찬 받아가네요. 제가 힘을 얻어서 가는 시간인가 봅니다. 자, 일단 그 작가님 네. 저서에서
네. 빅스텝에서 빅스텝이라는 네. 말이 있는데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금리에서 크게 갑자기 인상했을 때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아니고요. 약간 콩글리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냥 레이스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가만히 제자리 걸음하고, 누구는 슬렁슬렁 가고 있고, 누구는 막 달려가지고 슉 가시는 분이 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이제 빅스텝이에요. 보폭을 좀 넓게 갈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이 레이스의 경기 규칙을 조금 더 우리가 기술 같은 것들이나 훈련을 통해서 보폭을 키우고, 근육의 힘을 키우면 달리는 거는 내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레이스 안에서는 조금 남보단 빨리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제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빅스텝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달려서 벌써 경제 자유를 벌써 딱 누린 사람들은 능력도 그렇고 운도 그렇고 조금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죠? 완전 소수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꿈꾸면은 좌절감도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빅스텝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구나.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경매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에요. 자, 그 저서에서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이며 어떻게 만드는 건지 또 조금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어떤 예시가 딱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는 어떤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면 월 이자를 은행과 함께 그 수익형 건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월 이자의 이상이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죠. 자동화 수익인 거죠. 그죠. 사업을 하셔가지고 만드시거나 지금도 뭐 이렇게 이커머스 하실 때 보면은 물건을 떼와서 그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팔고 이득을 얻으면 맞죠. 그거잖아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동산도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자가 나오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남기면서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를 엄청 많이 받으셨죠? 뭐 엄청 많이는 아니고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요? 예, 지금 제가 201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 그럼 10년도 안 됐네요. 그래도 7년? 한창 좋을 때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건 그래요. 네, 완전 돌아보니 딱 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돌아보기니까 좋은데, 근데 지금 23년이 그때보다 더 좋아요. 왜요? 지금요.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옛날에 서울의 아파트만 해갖고 딱 보면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갔거든요. 맞아요. 지금 막 7, 8페이지까지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낙찰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론 시세 감정가는 이제 시세가 높았을 때 한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확실하게 밖에 시세보다 싸게 사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경매가 너무너무 좋은 시기가 제 생각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물건 진짜 좋았는데 올해 너무 좋을 것 같고 올해 내년까지는 초보자들이 경매에서도 돈 다 되게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시작할 때보다 훨씬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이거는 뭐 제가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진짜 맞아요. 네, 정말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도 보니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번에 우리 뭐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할 때는 키워드가 청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청약이 가장 똘똘한 한 채이잖아요. 그렇죠. 분양받아서 하는 거. 깨끗하고 사람들이 다 대단지에 검증이 된 곳을 파니까. 그래서 청약 키워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면 중간에 뭐 재건축도 키워드가 있었고 지금은 경매 키워드가 너무너무 이제 핫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좀 2030 쪽에서는 꽤 많이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부 지금 전세 사기 제가 전세 사기 영상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경매 배우시면은 그런 거에서 나의 재산을 또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상관이 없이 부동산을 우리가 거주를 해야 되니까 경매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경매가 안 좋은 시기도 있다. 그럴 때는 그때 많은 부동산 투자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경매로 투자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기니까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파트 쪽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상가나 저는 토지나? 지금 토지는 안 해봤어요. 토지는 안 해봤고 뭐 나머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나머지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시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토지는 경험이 제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꼬마 빌딩이나 아파트 많이 보고 있어요. 아파트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역시 투자를 꾸준히 관심이 있게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런 시기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과 대비가 확실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는 근데 작년에는 규제가 좀 덜 풀려가지고 물건이 있더라도 뭔가 결정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규제가 이제 풀려가고 있다 보니까 잘 골라야겠다 이제는 좀 그리고 본격적으로 완전히 좀 올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경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경매 커뮤니티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대표님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네. 금리가 맞아요. 아직 한 번 더 인상의 여지도 남아 있고 맞아요. 한데 그러려면 이제 종잣돈이 좀 있으면은 네. 당연히 레버리지를 적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종잣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으는 게 좋을까요? 종잣돈 만드는 영상 제가 많이 올렸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별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죠. 뭐 네, 종잣돈은 예. 네. 월급을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모으는 건데 1번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인생에서 중요하잖아요. 돈도 월급이 들어오면 이만큼을 떼서 저금을 한다. 근데 그 저금을 할 때 금리를 쫓아서 갈 것도 아니고 뭐 코인, 주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쪼개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진짜 말 그대로 가장 예금 적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금리 때도 저는 예금하세요, 적금하세요 그랬어요. 좀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이야 조금 설득이 되거든요. 금리가 높아서. 그러면 네. 그런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으려면은 어쨌든 시간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네. 내가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해갖고 네. 시급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입에서 수입 빼기 지출하면 남은 돈이잖아요. 수입 빼기 지출에 남은 돈이 크면 부자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입이 고정이니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절약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를 크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좋은 거는 투잡이나 엔잡을 해가지고 아니면 내 기존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통해서 여기를 높이는 수입을 높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랑 이거를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 수입 빼기 지출에서 남은 돈을 코인이나 어떤 거에 좀 이렇게 더 빨리 불릴 수 있을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탐욕. 네.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죠. 저는 적금 예금을 추천드리는 게 제가 적금 예금으로 돈을 모으질 않고 제가 주식이랑 그런 걸로 망해봐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해보셨어요? 네. 아니, 뭐 망한 건 아니지만 뭐 많이 손해를 봤다. 많이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제가 저만 그랬으면 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희 앞에 계속 오시던 저랑 동갑내기 여자 고객님이 계셨는데 이 친구는 적금 예금만 했었어요. 되게 한심해 보였어요. 지금 이 금리에 적금 예금을 하고 있어? 지금 펀드도 하고 지금 이렇게 투자할 게 많은데 이 세상에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지? 나이도 어린 친구가? 이랬거든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이제 꼬꾸라졌을 때 이 친구가 1억을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적금 예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저 사람이 정답인가?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이 맞는 사람이었구나를 알았는데 이 사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후부터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도 있죠. 월급보다. 우리 은행원의 월급을 다 보잖아요. 월급보다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쭉 보니까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냥 모은 거예요, 쭉? 그렇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예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제가 소수예요, 소수. 제가 여의도 지점, 그러니까 MBC 지점에 있었어요. 네. 거기가 여의도잖아요. 네. 증권맨 분들 네. 머리부터 발끝 막 명품 벨트 신발 막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네. 월급도 되게 빵빵해요. 네. 통장 다 보잖아요. 다 마이너스야. 증권맨들이 다 왜냐면 빚내서 그거 하잖아요. 주식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증권맨들 하도 통장이 텅텅 빈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소원이 나는 정말 나중에 결혼한 남자가
돈을 안 많아도 되니까 빚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걸 알게 됐고 결국에는 단순하고 되게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튜브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쭉 가는 사람, 쭉 가는 사람 그런 거. 쭉, 예, 쭉. 저도 쭉 그냥 했어요. 그죠? 맞아요. 꾸준히 그냥 뭐든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가르치시는 뭐 구매 대행이든 뭐 이런 것도 쭉 가는 사람이 승리하지 않아요? 제가 네. 저희 수강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꾸준함은 재능을 압도한다. 네. 예. 완전하게 예.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재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또 길게 보면은 또 하시는 말씀도 네. 아주 뭐 네. 동떨어진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 자,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종잣돈을 그렇게 만들면 느려 보이잖아요. 많이 느려 보이죠. 그리고 이걸로 사실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 월급에 대비해서 지금 자산 가치가 너무 집값이 막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이거 모아서 해 이러잖아요. 자, 돈을 제가 생각하기엔 한 3천 정도는 그래도 모을 수 있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이. 그렇죠. 그죠? 한 1, 2년? 3년? 그죠? 예, 예, 그럼 3년? 3천은 가시화가 되죠. 가시화 막막한 되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쵸. 목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3천을 시작을 해. 그리고 3천은 적금 예금만 해. 그럼 단순하죠.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주식을 하면 공부도 해야 돼. 코인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늦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동안 부동산- 코인으로 돈 번 애들한테 너무 혹하지 말고 그건 그냥 아예 주식으로 돈 벌어서 혹하지 말고 네. 이렇게. 왜냐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뭐 성공 사례도 이게 있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번장하지 이런 자랑은 잘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그때는 시선을 좀 가리고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소액은 내가 수익률이 7%, 10%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 소액은 수익률이 높더라도 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작을 때는 뭐 3천, 5천일 때는 이걸 불리는 거는 그냥 포기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우선 만드는 거에 1번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붙여가지고 볼륨을 키워놓으면 그때는 3%만 돼도 커지거든요. 한 30억 현금 있다고 쳤을 때 한 5%만 넣어도 1년에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세금 예. 제외하도 예. 세금은 뭐 세전이 그렇죠. 세전으로. 그러니까 그때 투자를 하는 거지 종잣돈 만드는 시기는 투자 시기가 아니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공부하시면 3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만 안 사도 되는 시기가 지금 열렸잖아요. 지금 뭐 규제가 많이 풀려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3천 그리고 뭐 몇 채 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다주택자를 위한 게 계속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혜택이나 규제를 푸는 게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과세도 곧 폐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느 이제 많이 사는 전략으로 하면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또 집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영상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집을 안 사요? 사긴 사야 되는데 여러 채 사세요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그렇죠? 채. 우선 내 집 마련한 다음에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규제가 똘똘한 한 채만 사라, 다주택자들 물건 팔아라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이런 이렇게 발표가 나왔을 때 무주택자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래 잘됐다. 그래 집은 한 채만 사야지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경매 과정을 운영하면 수강생들을 보잖아요. 그분들이 50채, 100채 살려는 욕심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사는 집 한 채 내 집 플러스 마련이 꿈인 분들이에요. 내 집 마련 꿈들이 꿈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뭐 투기하려는 분들이 아니라 그쵸.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막막하니까 경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를 사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하나를 몇 억짜리를 한 번에 되게 좋은 선택을 해야 돼.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 다주택자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어떻게 그 사회초년생들이 했냐면 1,000만 원으로 집을 하나 전세 끼고 살 수가 있었어요. 경매로 좀 싸게 빌라 같은 거. 내 집 마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입자 두는 거.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사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려봐요. 수익도 내보고. 연습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런 다음에 요거 제값에 좀 팔아.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투자했던 게 한 2천이나 3천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싸게 산 거였으니까. 그럼 그 돈으로 조금 더 비싼 걸 다시 사. 그렇게 해서 또 세입자 끼고 하면 또 한 이제 억대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하면 이제 돈이 조금 생겨요. 그런 다음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왜냐면 벌써 몇 번 집을 하나를 사기 위해서 수십 채의 집을 봤으니까 이제 정말 억 단위에 살 때쯤 되면은 집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했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주택자분들, 특히 돈 없는 사회초년생분들이 월급으로 모으는 돈이 해봤자 뭐 3천, 5천인데 그분들 연습 기회가 다 뺏겼다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그런 분들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빨리 이 사다리를 올라가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지금은 이제 좀 가능한데 금리가 무섭죠. 이제 경험을 안 금리가 했으니까. 너무 무섭죠 지금. 금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는 무서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고 해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경매가 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사전에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는 금액을 내가 결정하잖아요. 네. 네,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 금액으로 사면 낙찰을 만약 받게 되면 몇 프로가 수익이다는 거를 먼저 계산하고 할 수 있어서 안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월이자랑 이런 거 다 상상해서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감당이 된다. 그러면 결정을 확신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몇 억짜리를 좋은 거를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부는 그전에는 하나만 사라고 하는데 연습할 기회는 하나도 안 주고 뭐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저는 되게 좀 그랬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번 그 하락 시장을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락기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급할 건 아니지만 급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내 집 마련 하셔야죠. 그럼요. 네. 하셔야죠. 일단 주거가 안정이 딱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경매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안전한 게 밖에보다 싸게 사잖아요. 우선. 근데 예를 들어서 밖에 5억에 파는데 경매로는 뭐 3억 5천에 샀다.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억짜리가 나중에 4억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뭐 4억 밑으로 사놨어. 우선 1억 떨어질 때까지는 버틸 수는 있잖아요. 마음에. 나는 떨어진 거 아니죠. 나는. 그쵸. 밖에는 떨어졌어도.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시기적으로 마음을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지금 시기에 좋아요. 지금 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경매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공부하기엔 좋아요. 경매가 공부하기엔 좋은 커리큘럼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경매를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사업이 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업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생기면 좀 한번 알아보고 아니면 일반으로 사거나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좀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리하게 막 레버리지 너무 심하게 하진 않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돼보겠다고 사업자를 사실 냈었거든요. 할 게 없더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투자를 하니까 끝나잖아요. 한 번 투자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이 이렇게 물건만 보면 뭐 하냐고. 진짜 원코인이에요. 원코인. 딱 그 게임 끝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모르게 기다려야 돼. 이래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하라고 한 이유에도 또 뭔가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식이 아니라. 변동성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주식을 잘 알면 주식을 하겠죠. 근데 공부를 제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무지 0에서 공부를 두 개를 같이 저도 이것도 이제 공부도 해보고 이것도 공부해봤을 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물론 똑똑하고 뭐 이러신 분들은 뭐 주식 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공부하기가 우선 부동산이 쉽다. 그리고 부동산의 변동성이 적으니까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긴 주식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안 해본 성인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전월세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메일을 쓰레기통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메일을 봤는데 10년, 그러니까 제가 은행원 시절이가 2004년, 그러니까 10년도 더 된
매일의 잔고가 있다고 나온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여기 주식에 잔고가 있었어? 대박. 근데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와, 이거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대박 부럽겠다. 네.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어. 그래갖고 까봤죠. 10몇 년 만에. 제가 미래셋 뭐뭐인데 이름이. 아무튼 주식을 2개 종류를 샀는데 1000만 원치를 사놨더라고요. 아, 그걸 까먹어요? 1000만 원어치 넣는 거를? 1000만 원 조금 안 돼. 그러니까요. 그게 네. 대박이잖아요. 제가 10몇 년 만에 발견했으니까 봤는데 원금 손실이 나 있는 거예요. 10몇 년이 됐는데 2가지를 샀는데 2개 다. 아,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1000만 원 정도면 다. 제가 그러니까 주식 계좌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네네, 거구나. 10몇 년 전 거를. 그럼 제가 그때 느꼈죠. 내가 만약 부동산을 이 가격으로 뭔가 해가지고 했었으면. 10몇 년을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아. 와, 주식은 내가 이렇게 10몇 년을 묵혀놔도 어렵다.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그런 것 것 같아요. 예. 네. 자, 부동산 첫 투자를 위해서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부동산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종잣돈 목표를 얼마 정도로 삼으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